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엿새째입니다. 어제 두 나라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2의 도시 민간 지역까지 폭격하면서 전쟁을 더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폴란드에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프레미실에서 YTN 특파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지역 인근인 푸시엠실에 나와 있습니다. 속전속결을 생각했던 러시아군, 우크라이나의 이 저항이 거세지자 이제 민간 지역에도 폭격을 퍼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의 도시에 민간인 지역에도 폭격을 가하면서 이번 전쟁이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격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민간인도 무차별 포격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침공 닷새째였던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리코프 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해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CNN은 러시아군이 연료와 탄약, 식량 부족 속에 군수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을 노출해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윤리적인 대량 살상 무기로 통하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공폭탄은 이 산소를 빨아들여서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줍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 살상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부근에서 64km가 넘게 이어지는 이 러시아군 수송 행렬이 포착됐는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여성들이 매복해 있다가 러시아 탱크가 나오는 지점에 화염병 30개를 던져 불태우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탱크 부대 앞에서 돌아가라고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핵무기를 포함한 억지력 부대의 전투임무 특별 모드를 지시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핵전쟁에 대해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외교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긴 했습니다.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과 관련해서 회담 내용을 분석한 뒤에 추가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이후에는 유럽연합 EU 가입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EU 가입 절차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이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만 27개 회원국 전체에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6만 명의 폴란드 국경도시 프레미실. 이 프레미실 시내에는 요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인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메디카 검문소에 있는 이 환승센터에서는 폴란드 시민들이 불과 이틀 만에 모아준 각종 물건과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들과 음식들을 무료로 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원하는 곳으로 피난민들이 가는 교통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푸시엠실 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은 지난주부터 이 전쟁을 피해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난민 100여 명이 먹고 자는 임시 수용시설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천사가 같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Ukraińcy to nasi bracia. To jest naród, który jest nam bardzo bliski. My, przeżywając to, co przeżyliśmy przed II wojną światową, nie chcemy zostawić ich samych. Wiemy, jak to się dla nas skończyło i nie chcemy tego powtórzyć. I myślę, że jesteśmy pierwszym krajem na linii, który stara się zmusić Europę i świat
do tego, żeby zadziałali tutaj mocno. We are giving away stuff. We are here to help. Stop the war because we want to go back to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이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터진 만큼 제대로 짐을 쌀 시간조차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То, что я видела, разрывы снарядов и окровавленных людей, и эту жестокость, лучше не видеть нашим детям и жить в счастливой стране. И поэтому я увожу ребенка туда, где хоть как-то есть мир. A z benzyną, z jedzeniem wszystko w porządku. Mamy wolontariów i pomoc, wszystko pomoc. 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에 우크라이나 내 택시 요금이 3배 정도로 뛰었다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는 치안이 잘 유지됐지만은 외곽 지역에서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like very, very limited petrol, very limited gas and petrol. So we had like any opportunity we had to like fill our car. The material is like getting short.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내 식량 상황에는 다행히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난민들은 전쟁이 자칫 장기화할 경우에 식량도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